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늘 국제 뉴스의 숲을 보는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사태가 국제 뉴스입니다. 타이완의 TVBS 채널은 윤석열의 2차 대국민 담화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타이완 매체를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은 야당이 탄핵을 남용해 계엄이 불가피했으며 병력 동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을 끌어내리려는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반란, 그리고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도 전했습니다. TVBS는 또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지지도가 전주보다 5% 하락한 11%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0% 상승한 85%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천여 명의 군중들이 한남동에 있는 윤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 군중은 경찰 통제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윤석열 하야를 외쳤습니다. TVBS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는 전 특전사령관 곽정근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100명의 조사 요원을 출동시켜 한동훈과 이재명 같은 주요 정치 인사를 추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시시콜콜 다 불면서 윤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 계엄령 참사에 관한 견해, 민주주의에 등대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상계엄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시도는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리와 당대표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두 번째 위헌적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디언지는 또 윤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야당의 위협을 비열한 친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뒤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윤의 5년 임기 가운데 남은 2년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덕이 됐다면서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데드덕이 맞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행안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공석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용현 후임으로 사성장군 출신인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내정했지만 고사했고, 이어 삼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윤 정부는 그야말로 난파선입니다. 윤의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믿는다면서 응원하는 보수 우파 참칭 세력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다가는 보수 공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우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이재명의 득세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거나 하야하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은 잦은 시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가부를 없앤다는 공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약은 아니지만 문 정권 시절 도입된 30, 50 속도 제한 같은 황당한 법규도 뜯어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30, 50 속도 제한은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국민 호주머니 갈취입니다. 또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계약으로 의사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의사들이 의료계약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겠다면서 전공의를 겁박했습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 어쩐다 하면서 극단으로 내몰았습니다. 윤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공산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계엄령 포고문에 의사들을 처단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윤의 계엄을 의료계엄이라 규정짓고 윤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윤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법학자도 있지만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특정 법학자가 그리 해석한다고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고 헌법학자의 해석이라고 떠드는 매체도 있는데 그 교수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격언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의료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복지부 장차관을 구속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장모와 아내 문제로도 국민의 원성을 자초했습니다. 혹자는 김건희가 받은 게 고작 300만 원짜리 디오르 파우치라면서 이게 무슨 명품백이냐, 좌파들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으로 김건희를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웬 좌파 목사와 어울리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선물까지 받습니까? 윤석열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만큼 겸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총선도 말아먹고 경제도 어려운데 잦은 해외 순방으로 국고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갈 때마다 부인 김건희와 동행했습니다. 김건희의 공개 활동은 좋은 소리를 들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12월 3일 전쟁이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최단명 친위 쿠데타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소위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일반인이 모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으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지리멸렬로 패배했습니다. 각부 장관과 군대, 경찰, 검찰도 다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우파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전 소멸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윤과 선을 긋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참에 윤석열을 정리하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